이렇게 알뜰하게 실리를 차지했어요. 이제 굳히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제 걸쳐서 이 다음에 여기를 지켰습니다. 지키는 수가 뭐 무난한 수입니다. 근데 이제 지키는 수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키는 수가 세 가지 있어요. 입구자를 많이 씁니다. 입구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날일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수, 세 가지 지키는 응수가 있어요. 근데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돌에 대한 압박은 이 입구자 마늘모가 가장 이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뺐을 때 이돌을 공격할 때는 여기를 두면 이렇게 협공하는 수가 상당히 강력합니다. 도망가는데 곤마가 돼요. 바로 이렇게 이제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뛰어서요. 상당히 급하게 몰리게 됩니다. 멀리 있으면 이렇게 둬도요. 그냥 이렇게 둬요. 아까랑 차이인데 이쪽이 멀리 있어서 호구 치면 요걸 치면 이쪽 쳐서 이쪽이 이제 끊어지니까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별로 공격이 안 됐습니다. 금방 사는 모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는 힘은 여기 있어서는 공격하는 힘이 아주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입구자에 있어야 공격하는 힘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 날일자가 있는데 날일자는 요돌하고 중간이에요. 마늘모는 공격하는 힘이 강하고 이돌 두 칸은 공격하는 힘이 약한데 요거는 중간입니다. 공격하는 힘도 요거보다는 강하고 집도 요거보다는 많이 챙긴다 이겁니다. 이 마늘모는 공격하는 힘은 강한데 집은 못 만들었어요. 다음에 하나 벌려야 집이 되거든요. 이쪽에요. 그러니까 두 칸은 그냥 자체로 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은 거기 있습니다. 이돌에 대한 공격은 약하지만 집은 마늘모 찍힌 것보다 크다. 대신 날일자 정도 하면 공격하는 힘도 좀 있고 이쪽 집도 좀 확보하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느 것을 쓰시든지 좋은 겁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뒀어요. 다음에 여기 이제 걸쳤습니다. 이 소목에서는 이제 자꾸 굳힘을 방해하는 게 큰 것이 되는데요. 정석형이 여러 가지 있죠. 정석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이 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뒀어요. 평범하게 쉽게 두려면 이렇게 두면 됩니다. 한 칸 떼서 두면 가장 무난한데 이 수는 이제 변화가 좀 복잡해요. 이것은 일단 이렇게 끊게 되는데요. 끊어서 이쪽 도하고 이쪽 도를 차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둬서 다음에 길을 차지하게 되죠. 기본 정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렇게 지키면 젖히면 바로 막지를 못하죠. 단수라. 근데 여기 있으면 젖히면 바로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를 차지하는 면에서는 이 수가 실속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석이에요. 다음 뭐 흙은 이 정도 벌려서 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정석인데 이건 제가 참고도를 그려놨습니다. 이 정도 기본 정석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 정석은 한 1급 정도 돼야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5급인데 무슨 이런 고급 정석을 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젠가는 1급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알아두시는 게 나쁘지 않죠. 제가 이 수순이 조금 복잡해서 참고도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두는 게 이제 보통인데 이 바둑에서는 흙이 다른 변화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붙이면 가장 보통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뒀어요. 이제 이렇게 두는 수는 이제 이렇게 막으면 요 아까 차단하는 요 자리를 두겠다는 거죠. 이것도 정석입니다. 이 경우는 이렇게 두면 늘어서요. 재미가 없습니다. 이쪽 돌하고 이쪽 돌이 양곤마 형태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끌어갑니다. 그래서 끊고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게 실전인데요. 흙은 나가서 싸울 수도 있지만 흙은 그냥 이거 둘 때부터 알기 쉽게 이렇게 두려고 두는 거죠. 빵따냄에서 두텁죠? 그렇지만 이렇게 쏙 누르니까 한개 두텁기는 해도 실리가 굉장히 알뜰하죠. 거의 한 20지 됩니다. 이쪽 돌하고 호응해서 여기도 집 모양이 기대가 되죠. 그러니까 실리로는 이 변화가 흙으로서는 아주 유리한 겁니다. 반면 백은 이게 두터운 모양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바둑은요, 여기 정석 선택을 해도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옆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실리로는 흙이 월등히 실리가 큰 건데 백은 두터움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아무것도 없이 백돌이 하나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하나 벌려둔다든지 뭐 이렇게 두면 이쪽 실리는 내줬지만 백도 상당한 집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흙이 별로 잘 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백이 활발한데 지금 이 바둑을 놓으시면 여기 미리 여기 도 있어요. 이렇게 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이미 두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흙이 나와 있어서 이 두터움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두텁긴 해도 집을 여기 만들기가 상당히 거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서요. 사실 3-3 들어와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다음에 여기 하나 찍히면 엄청나게 큰 집이 생기죠. 그래서 이 돌이 어떻게 이미 놓여져 있느냐를 보는 게 정석 선택한 이후에 바둑이 편하게 풀리느냐 하는 걸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는 여기 나와 있어서 이 선택은 흙이 아주 유리한 겁니다. 되게 우리 그 아들 계신 분은 며느리 맞이할 때는 장모님을 잘 봅니다. 장모님을 잘 봐야 그 딸이 어떤지 참고가 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피는 겁니다. 바둑도요. 주변 여건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상당히 고수의 경지지만 네? 외손자요? 네. 그렇죠. 장모님이 훌륭하시면 외손자를 잘 키워줘요. 이전에는 시어머니가 많이 키웠는데 요즘 뭐 장모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키운다 그래요. 어쨌든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터움이 별로 능률이 없다. 이것만 이해하셔도 대단한 겁니다. 집이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이제 여기를 지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갈라쳤습니다. 갈라쳐서 이제 아까 이 형태가 이제 나타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까 강의 처음에 이 침입수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지금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흙집은 다 깨지고 백집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는 걸 노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싫으면 흙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 지키는 게 여기 집을 보존하면서 이쪽 맛도 좀 보고 두텁죠.
지키질 않고 이쪽을 하나 지키면 이게 또 통으로 집이 되니까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바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성급한 것 같아요. 들어간 게 과연 통렬합니다. 붙였는데 아까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빠져서 양쪽 넘는 걸 보는 게 있고 이제 치받아서 두는 게 있는데 실전에서는 빠져서 일로 넘어갔는데 물론 귀에 침입도 없어지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조금 어슬해서 이렇게 두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요. 이으면 이렇게 좀 빠져서요. 이쪽이 단단해지죠.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로 넘어가는 게 알기 쉽고요. 이렇게 둔 것도 좋은 맥점이에요. 양쪽 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넘었는데 이 형태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게 이 경우는 3-3 침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귀가 다 집으로 굳어지니까 이 방법도 뭐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신 게 중요하죠. 어떤 때는 요거 써보고 어떤 때는 요거 써보고요. 아직도 돌이